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피 방울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방울복랑금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떤 식으로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호피 방울복랑금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영상에 보이는 호피 방울복랑금, 그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방울복랑,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중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영상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다육이가 호피방울복랑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호피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좋은 그런 S급 호피방울복랑금은 아니고요. 거의 한 B급 정도 되는 그런 호피방울복랑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중간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호피방울복랑금이 A급, S급 호피복랑금은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S급 이런 호피복랑금보다는 B급이나 A급 정도를 구입을 해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방울복랑금이 어떤 유행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는 이 방울복랑금이 1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울복랑금에서 변종이 나와서 방울복랑금이 됐는데, 이 방울복랑금 인기가 가장 높았던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무지입니다. 무지라는 게 뭐냐면 이 방울복랑금과 일반 방울복랑이 섞여서 나오는 것을 방울복랑금 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방울복랑금의 DNA가 있는데 그 DNA가 일반 정상적인 DNA와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울복랑금이 1세대에 있을 때 가장 인기가 좋았고 가격적으로도 아주 부담이 많이 될 정도로 고가의 거래가 되었던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2-3년 정도 인기를 얻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옆에 보이는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거의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런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방울복랑금이랑 뭐 다른 점이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진하게 물이 들면 얼굴에 이 줄무늬가, 호피 줄무늬가 이렇게 진하게 그어지면서 붉게 물이 듭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물듦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호피복랑금의 매력을 아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방울복랑금, 아까 보여드렸던 방울복랑금보다는 호피복랑금이 키우는 데 있어서는 더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워낙 성장이 빠르고 번식도 좋은데, 이 지금 보이는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뿌리 내림도 아주 더디고 그렇다고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자구에 인색하지 않는데,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자구에 좀 인색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통 이 세 가지 종류, 이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 그다음에 호피복랑금, 그 다음에 이렇게 방울복랑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품종은 청복랑입니다. 이 초록색 빛이 강한데, 이 특이하게도 호피와 비슷하게 잎 전체적으로 해서 줄무늬가 가면서 이 호피색, 그러니까 붉은색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현재 이 청복랑 같은 경우는 시중에 많이 풀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뜨기 전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 달째 이렇게 키워본 결과로는 이 호피보다는 이 청복랑이 더 성장이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방울복랑금이나 이 호피 같은 경우는 잎이 약간은 햇살을 좀 일정하게 비치는 곳에 두면, 햇살이 일정한 곳에 이렇게 두면 잎이 짧아지면서 잎이 둥글둥글해지는데, 이 청복랑 같은 경우는 아직 키운 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잎의 둥글둥글한 면은 덜하다, 약간 납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더 키워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호피보다는 성장이 더디고, 이렇게 번식을 할 때 있어서도 방울복랑금처럼 자구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 방울복랑이라는 자체가 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구가 나오기보다는
이 적심을 통해서 자구 번식을 해야지만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이 네 가지 이 방울복랑금 시리즈를 보면서 또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방울복랑금이 자구에 좀 인색하지 않다. 지금 오늘 주제인 이 호피 같은 경우는 자구에 좀 인색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방울복랑금이 가장 인기가 좋았고, 그 다음에 호피, 그 다음에 청복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구름복랑이라고 있는데, 구름복랑 같은 경우는 이 원종복랑금과 약간 비슷한 그런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만, 구름복랑 같은 경우는 약간 붉은틱하게 이렇게 물이 드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저한테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에 보여드리지는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인 호피복랑금,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수분을 좋아는 한데 방울복랑금만큼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장하는 계절이 봄, 가을, 겨울인데, 이 방울복랑금처럼 동용종에 가까운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적심을 통해서 자구 번식을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작은 사이즈를 구입을 하면 중품 이상으로 키우기가 아주 힘든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장이 그만큼 느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내가 대품을 키우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렇게 중품 사이즈,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이는 지금 호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그런 호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좋은 호피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아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S급은 아니지만 B급, 대략적으로 가격이 이런 호피 같은 경우는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만 주도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A급 정도의 이 호피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 7만원은 줘야 구입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키꺽다리 호피 복랑금 같은 경우는 무지 호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이쪽으로 보시면 이쪽은 정상적인 얼굴이 나오지만 이쪽은 호피 무늬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지성 이런 품종을 구입을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금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얼굴이 강하게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호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일반 얼굴이 더 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호피 얼굴이 더 진하게 나오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호피 복랑금이 S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 S급 호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될 정도로 아주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무늬가 좋은 S급 호피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현재 유지되고 있으니까 재테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S급 호피 무늬를 가진 호피 복랑금을 구입해서 키우는 것도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급 같은 경우는 자구도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무지가 옆으로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명확하게 그어지면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나는 이 호피를 키우는 특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S급 무늬를 가지고 있는 호피 복랑금을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처럼 그 S급 호피 복랑금을 보다가 이렇게 확실히 A급이나 B급의 이런 호피를 보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한 S급보다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정도의 호피만으로도 충분히 키우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피 복랑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 수면에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물을 이제는 과하게 주시면 안 됩니다. 물을 좋아하는 품종이지만 물을 과하게 줬을 경우 이 기온이 높아지면서 잎이 후두두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이제 6월 중순까지는 물을 한번 듬뿍 주십시오. 그러고 난 후에 물은 이제 적당히
화분에 한 20% 정도만 물을 주고 난 다음에 가을에 서서히 잠에서 깨게 만드는 물주기법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여름에 약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방울복랑금보다는 호피가 여름을 나기가 더 쉽고, 그 다음에 청복랑금 자체가 또 여름을 나기 쉽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진하게 물드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일조량이 5시간 정도, 그렇다고 강한 햇살이 비추는 곳에서 키우기보다는 방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다. 그리고 이 호피 같은 경우는 직광에는 강하지만 열에 약간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도 너무 강한 햇살에 노출시키지 않는 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갈이 또한 이 방울복랑금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해주어야지만 이 자구 잎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줄기가 고사되는 부분까지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호피복랑금 키울수록 멋지고,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 번은 이 키워볼 만한 그런 다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피나 이 방울복랑금, 이 청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표면에 약간 백분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습도가 높아지면 곰팡이병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깍지벌레가 올 수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발열성 질병, 그 다음에 곰팡이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에 꼭 전체적으로 살균제를 한 번씩 쳐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살균제를 치는 시간대가 강한 햇살이 비추는 그런 시간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강한 햇살이 비추는 시간대에 약을 치면 약해 또는 아니면 이 약으로 인한 화상이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약은 이른 새벽 아니면 오후 시간대, 햇살이 약간 약해지는 시간대에 약을 치는 게 이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살균제 같은 경우는 다육이 전체적으로 뿌려주면 좋은데요, 꼭 시간대를 유념해서 이렇게 뿌려주는데, 이 살균제 같은 경우는 굳이 뿌리까지 이 약이 전달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 옆면시비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을 너무 듬뿍 줄 필요성은 없고요. 잎이 골고루 적게만 이렇게 주신다 그러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